자, 삼부토건 관련된 이야기에 이어서 집사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김예성 씨 구속영장 청구가 됐고, 그러니까 보니까 구속영장 내용으로는 횡령이더라고요. 네. 횡령 금액이 33억 8천으로 지금 특정을 했는데, 그 IMS 모빌리티 지분을 판 돈 중에 46억을 이 사람이 가져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중에 이노베스트 코리아라고 이제 본인의 부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여기 명의로 24억 3천, 그리고 개인 명의로 11억 정도를 지금 IMS 모빌리티의 대표 조영탁 대표한테 빌려줬다. 의리로. 네, 의리로. 나 때문에 미안해서. 어려울 때 도와줘서.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제가 한 30억을 빌려달라 그러면 좀 빌려줘요. 아예 바로 주지. 네. 우리 막 그 네. 씨앗은행이라고 알죠? 네. 그 부루마블 하는데 있는 거. 예. 네, 무조건 주지. 네, 예. 의리로. 그런데 구속영장에는 김건희 씨 이름이 등장하지 않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원래 이제 특검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건 그 돈의 최종 종착지는 김건희가 아니겠느냐라고 하고 들여다보는 거가 부인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다만 그 흐름으로 가기 이전에 확인된 부분으로 영장 청구를 해야 이제 발부 가능성도 있고 김건희를 거론하기에는 아직 수사가 뭐 무르익었거나 아니면 기밀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거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 결과적으로 이 수사도 마지막에 그 종착지는 김건희 씨라는 건 부인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횡령으로 이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도 어떤 분들은 해석을 좀 다르게 하던데. 그러니까 횡령이란 죄가 그 금액이 크면 엄청 무거운 형을 완전 산다면서요. 계단형으로 그렇죠. 형이 돼버리는 그래서 거예요. 그걸로 압박해서 김건희에 대한 어떤 다른 진술을 좀 받으려고 하는 건 그럴 수도 아니냐.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엔 예. 이종호 씨도 그렇고 요 김예성 씨도 그렇고 별건 기소를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검에서 주요하게 들여다보던 혐의가 아니라 개인 비리 혐의로 일단 기소를 해놓은 거고, 김예성 씨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기 전부터 내가 들어가면 부인을 뭐 베트남으로 보내줘라 이런 말하자면 특검과 딜을 해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이라고 하면, 근데 이제 김예성 씨가 자진 귀국을 했다라는 건 본인이 진술을 할 결심을 하지 않으면 자진 귀국을 할 필요가 사실 없는 거죠. 그리고 김예성 씨도 머리가 회전되는 걸로 봤을 때 이 특검의 종착점이 어딘지는 알고 있죠. 자기는 그냥 거쳐가는 정류장이지 본인이 종착지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김예성 씨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술할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도 나는 그냥 빌려준 거다라고 그 얘기를 했는데 예. 그게 수사관이 보기에는 어떤 겁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보이는 거죠. 거짓말로 예. 보이는 거. 그럼 너 그 돈을 네가 가져간 거네. 예. 라고 된 거죠. 왜냐하면 그 돈을 그러면 횡령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가져왔기 때문에 빌려줄 수 일단 있었던 횡령. 거잖아요. 근데 그치. 이거는 뭡니까? 투자 목적으로 받았던 돈인데 투자를 안 하고 엑시트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예. 그 엑시트한 금액을 일단 내가 소유하고 있으니까 빌려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횡령이네. 이런 구조로 일단 간 거고. 그럼 이제 김예성 씨가 여기서, 근데 특검이 정작 궁금한 건 김예성 씨가 30억을 횡령한 게 아니라 너는 뭐 역할이 뭐였냐. 그러면 집사가 30억을 횡령할 수 있으면 주인을 얼마를 횡령한 거냐. 결국 이 얘기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수사로 갈 거고, 제가 예전에 잔고증명 위조했을 때 취재를 했을 때 얘기를 쭉 듣고 나서 했던, 저도 스스로 인상 깊었던 김예성 씨를 직접 만난 거였어요 그때? 그때 말고 피해자 같이 이제 동업자, 예. 서현수의 동업자를 만났었죠. 돈을 뺏긴 사람. 예. 예. 했는데 쭉 이제 얘기를 한 1시간 듣고 나서 제가 되물었던 게, 근데 잔고증명을 어떻게 위조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이거였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그 전에 잔고증명 위조가 가능하다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웬만한 사람은 그치, 할 우리는 수가 일반적으로 없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잔고증명 그럼 어떻게 위조하는 거냐? 라고 했었는데 그 작업을 했던 게 김예성인 거 아닙니까? 당사자죠. 네, 그 생각을 해낸 것도 김예성이 했던 거, 최초로 했던 것도. 포토샵으로 했나 그럼? 최은수는 지시가 아니라 지시는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도와달라는 도와달라는 얘기도 거였고, 있었는데 그거의 솔루션을 찾아낸 게 김예성이에요. 그러면 위조를 합시다. 네, 잔고증명을 위조해서 순간적으로 잔고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대출을 대출 받읍시다. 받자. 예. 이 기획을 해놓은 게 김예성이라고요. 그리고 그때 도와준 사람이 신한저축은행의 그 그렇죠. 관계자들. 네. 예. 그리고 그때 신한저축은행 다닐 때 아니에요, 이 네. 사람이. 예. 그러니까 이분이 간단한 분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정도의 본인이 은행에 종사하면서 그 정도의 수법을 써서 그러니까 범죄적 머리가 어느 정도 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분이고, 그 과정에서 최은순 씨하고 김건희 씨뿐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사무실에 최은순이 매일 와서 서너 시간씩 떠들다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정도로 굉장히 돈독한 사이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최은순이랑 뭐 서너 시간 연예인 얘기했겠습니까? 투자나 이런 얘기했겠죠. 네, 돈을 어떻게 불릴 것이냐, 우리가 또 어디 가서 잔고증명 같은 위조 같은 걸 한번 도모해 볼 것이냐, 어디다 투자해야 될 것이냐, 이런 얘기 했을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김예성 씨가 상당 부분의 키를 쥐고 있을 수 있는 인물이죠. 김건희 일가 전체 재산에.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김건희 이름을 영장에 안 넣었다는 거는 예. 김예성으로부터 김건희까지 이 돈이 흘러가는 흔적을 아직은 아직은 확실하게 잡지 못 못했다는 예. 얘기예요. 예. 이게 만약에 잘못돼 버리면 그러면서 괜히 김건희 이름 집어넣어 버리면 오히려 이 사람을 풀어주는 수밖에 없게 되니까 일단은 네가 잘못한 것 일단 너한테로 들어간 건 확실하니까 여기서 너를 잡아버리고 그 다음에 너하고 이제 내가 정리를 하겠다 이제 이런 찾겠다. 뜻이니까 이거는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계속 기사를 찾아보니까 예. 2023년에 이제 김혜성 씨가 46억을 받고 엑시트 했을 때 예. 김건희 전화가 김혜성한테 갑니다. 전화. 예. 예, 갔는데 이게 오늘 조간 보도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돈 벌었다는 얘기가 있다. 아, 그 공직기강 비서관. 예. 아, 그렇죠. 김건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저기 그 인지하고 있었다. 김건희는 김혜성 씨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그만큼 갔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돈 벌었다는 얘기를 알고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건 이거거든요. 예, 예. 근데 김혜성 씨는 이전을 받고 관계가 단절됐다 그러는데 저기 그 사실상 그러면은 뭐 김건희고 뭐고 간에 먹고 튄 거냐? 김건희하고는 상관없는 거냐? 그러면 김건희가 왜 신경을 쓰고 전화를 하냐고? 그렇지. 예. 왜 신경을 쓰고? 왜냐면 어? 서울대 그 맞아요. EMBA인가요? 네. 그때 저 김예성이 김건희 씨 숙제를 대신해 줬던 그런 동문들의 근데 그 저 전원이 시점이 있죠. 굉장히 재미난 시점인데 네. 2023년 11월이거든요. 예. 근데 저 시점에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3명을 만납니다. 아, 3명이 누구냐? 명태균, 명태균. 건진법사, 김예성이에요. 아, 그래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대통령실에 누군가가 파악을 했던 거예요. 당시에. 알고 있었다. 아. 예, 그래서 창원까지 내려가서 명태균을 만나서 대통령하고 친하니까 친하다고 얘기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사업에 개입하면 안 돼요. 예. 그때 명태균이 뭐에 개입하고 있었습니까? 창원산단에 창원 개입을 산단. 시작했을 때요. 예. 그 다음에 건진법사가 2023년 11월 달부터 보훈사 옆에서 카페에서 공천 뭐 어디 받고 싶어 예, 이렇게 예. 해서 한 장 두 장씩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얘기 그런 공천 썰들이 여기도 딜을 치고 있을 있었는데 때, 예. 근데 건진한테도 가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김예성도 김건희랑 직접 통화를 했다 그러고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왔다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특검이 해야 될 일은 뭐다? 그때 대통령실에서 왜 이 3명을 만나라고 만나느냐. 누가 지시를 했고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인지했냐 너무 이 사람을 중요하겠네. 찾아야 된다. 아, 오늘 그러네요. 김한 열심히 하는데요. 아주 동무대네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휴가였어요. 쉬고 와야 된다는 네, 거죠. 사람이 쉬어야 됩니다. 좀 좋아요. 휴식이 필요해요. 어쨌든 됐어, 그만하고 네, 이제 쉬어. 그만해.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지시한 사람 찾아라. 그때 이시원 아니에요. 네. 공직기강 비서관이. 아, 그리고 그렇구나. 그 이시원과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그 일을 같은 시기에 동시에 했다. 이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의미하죠. 예, 23년 11월 상황까지 근데 얘기했고. 그때 명태균 씨한테 들은 얘기로는 그때 자기한테 그렇게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연락이 와서 경고할 연락이 때. 오게 만든 게 사실은 그 김건희가 꽂아주고 싶었던 김상민 변호사를 자기가 반대하고 막 그랬었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약간 그때 찍혀서 김상민. 그랬다. 예. 정확하지는 않은데 조국 그때 수사 열심히 그런- 했으니 그런 김상민 얘기들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들이 예. 나왔고 실제 그래가지고 김상민 변호사를 뭐 의창에 꽂아주고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제가 그 어렸을 때 삼국지를 읽다가 포기한 게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서였거든요. 와, 너무 요즘- 많아요. 요즘 너무 많아요. 너무 약간 등장인물이 많아요. 삼국지급이네요. 그거 넷플릭스로 보세요. 96회. 아우, 내가 다 그 봤어. 차도 많네. 다 봤어, 다 봤어. 아, 요새 일이 없어요? 아니 이런 거 나오면은 반드시 챙겨봐야지. 제가 그런 저희도 거 저 보겠습니다. 연구하는 사람인데. 아유, 잘하셨습니다. 예, 예. 삼국지. 아니, 오늘은 사마이도 봐요. 사마이 되게 재밌어요. 사마이 나왔어요? 예, 예. 아니 네. 그 아무튼 옛날에 나온 것들이. 오늘은 저거 보셨어요? 그 K-팝 데몬 헌터스 보셨어요? 오늘은 캐데몬. 예, 조만간 넷플릭스 전문가로 한번 모셔야겠어요. 아니 뭐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거 보다가 이 솔직히 재미없는 말해서. 정치 평론하려니까 좀 여러 가지 나는 좀 그런데 이건 사명감을 갖고 하는 거고 아, 여기서 쌓인 스트레스는 캐데몬에서 그래서 그리고 아까 캐데몬은 너무 잘 만들어. 맞습니다. 그 줄임말이 캐데헌인데 네. 예, 계속 K-팝. 캐데몬이라고. 캐데몬이랑 아까 사자 보이스라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댓글 중에 사자 보이스 아니고 그냥 사자라고. 그래요? 내가 그랬어. 네. 예. 뭐 그거 얼마나 그렇게 좋은 해도 콘텐츠입니까? 괜찮습니다. 60대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면서 봐도 재밌고 약간의 10대가 평 봐도 재밌고 60대도 야 이게 40대가 봐도 이게 재밌고 지금 같냐? 그렇지. 야, 이 글로벌 콘텐츠 의미입니다. 예. 그게 사자 보이스면 어떻고 국민 통합은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네요, 아, 진짜. 예. 모두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 자기 감사해요. 40대예요? 네, 저희 집에 있는 10살 아이 때문에 저도 매일 보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그러네요. 진짜
빌보드 차트에서 그 싱글 차트에서 1위를 했다는 건 굉장한 대단한 일인데 거죠. 예. 그 싱글 차트 안에 이 캐대언의 수록곡이 3곡이 있어요. 탑백 안에. 이거 자체가 사건이거든요. 그러네. 근데 그런 뉴스를 우리가 못 전합니다 요새. 너무 지금도 묻혀서 지금 최혜병 김건희의- 특검 내용이 해야 돼요. 밀리토피아 이거 얘기 좀 해야 되는데 네, 좀 우리 말씀해 김종대 주세요. 의원께 여쭤볼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밀리토피아. 밀리토피아라는 군 호텔이 있나 봐요. 아 그건 뭐냐면은 저 신길동에 해병대 토지가 있습니다. 해병대 땅.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난 시청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상당히 걱정되는데 우리나라 군대는 수익 사업을 해요. 만약에 교육부가 학생들한테 그럼 학용품 난리 팔고 나죠. 교과서 팔아가지고 기금 조성해서 교사들이나 직원들 복지로 써먹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미친 소리야 이러겠죠. 예, 그렇죠. 근데 군대는 해. 그러니까 이게 이 복지기금이라는 거예요. 자 밀리토피아라는 군 호텔이 있는데 이 호텔의 운영권을 네. 해병대로 넘어간 정황을 지금 최혜병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운영권 사이즈가 한 2천억 원대 된다고 해요. 야.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제가 설명을 드려야 예. 되는데 원래 해병대 수건이 600억 원대 그러니까 그 저기 중급 호텔을 져서 해병대와 예비역 가족들에 대한 어떤 복지 시설로 운영을 하고 싶어 했는데 청룡회관 같은 건가요, 그런 거? 뭐 청룡회관 있고 저기 어디 저 용산역 근처에 가면은 왜 그 거기도 저 호텔이 있고 사우나 있고 그거 다 군시설이거든요. 드래곤 플라자. 드래곤 그래서 말고. 미군들이 많이 왔구나. 드래곤 스파. 드래곤 스파. 그리고 저기 그 보라 저기 대방역 있는 데 가면 공군 공군 호텔 호텔 있죠. 있죠. 아, 맞아요. 거기 결혼식 많이 하죠. 그건 공군 호텔이야 또. 강원도 고성 가면 그것도 있잖아요. 뭐 군인 가족들만 이용할 수 있는 호텔. 휴양소. 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해병대가 군이 사이즈가 작으니까 600억 원짜리를 하나 짓고자 수건을 했는데 이걸 갖다가 저기 갑자기 2천억으로 사업 규모를 늘려. 불려. 그래서 2천억이 나온 거야. 아, 그러니까 그래. 이게 이종섭 장관 때 고위정책 간담회라는 걸 했는데 여기서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근데 그 타이밍상 그러니까 최혜병 순직 한 달 뒤 타이밍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관련된 일들이 막 진행되고 있을 때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심을 할 수 있잖아요. 당시에 사령관이 김계환 사령관인데 김계환 사령관 수첩에 밀리토피아 관련 감사하다라는 취지의 자필 메모가 확보가 됐다. 그렇구나. 김계환이 그러면은 이 2천억 원대 운영권을 자기가 받으면서 자기 업적이 되는 거잖아요. 거짓말해주기 자기 했다. 사업이 그리고 되는 한 명 거지. 죽여가지고 내가 이렇게 우리 해병대를 위해서 뭔가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명을 된다는 거예요? 버리고 우리 해병대를 그러니까 지키겠다는 김계환 생각을 사령관이 했다는 초창기에 박정훈 대령한테 했다는 말도 맞아요. 앞뒤가 안 맞는 게 박정훈 대령은 시종일관 같은 주장을 하잖아요. VIP가 지금 화났다라는 것을 김계환 사령관이 인정을 했었는데 이 사람이 말을 갑자기 바꾸지 바꿨다. 않습니까? 예. 그것도 바꿨고 자기가 이첩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는데 어허. 박정훈이 내 말을 어기고 이첩을 강행했다. 그래서 그게 항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명이 되는 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완전히 박정훈 죽이기로 태세 전환을 했고 이러다 보니까 해병대 사령관 본인은 빠져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입을 다 맞췄어요. 그래가지고 해병대 전체가 이제 그 말하자면은 초토화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그런데 육해공군이 이거 해병대 넘어가는 걸 다 반대했고 이거 그랬구나. 저 해병대 혼자 결정하는 거 아니거든. 그러겠네요. 그리고 연구 용역이 다 있었는데도 이런 용역은 다 뒤집어 없었고 엎었구나. 이게 다 엎어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제 일을 너무 크게 벌려놔 가지고 예. 그 지금 뭐 막 온 동네 난리가 나고 해병대에서 이거 자칫하면 양심 선언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지휘 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 예. 거기에다가 예비역들이 또 들썩들썩했어요. 그때 그 저기 지금 왜 해병 예비역 연대 끝까지 왜 박정훈 대령 옆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래가지고 예비역 사회가 양분이 되고. 그 얘기 들었어. 그 다음에 뭐 대수장이라고 또 그 예비역 단체에서 성명 낸다고 그러고 가장 결정타는 해병대 전후회인데 거기에 사령관 그 전 사령관이 저기 뭐냐 그 조금 정의로워요. 그래가지고 해병대 이거 정상화 성명을 내겠다 국방 컨벤션 센터 가가지고 예.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 해병대 예비역들이 와가지고 이거 국방부 간섭하지 말라는 성명을 낸다는 건데 해가지고 국방 컨벤션 센터에 기자회견 직전에 그 사용 불허를 급히 무마시켰구나. 그래가지고 사형까지 못하게. 저기 그러니까 치사한 거야. 기자회견 예약 잡아놓은 거. 그러네요. 이거를 무산시키고 막 국방부가 긴급히 해병대 입 틀어막는 작업을 하는데
그런 연장선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드라마 같은데 보면 나쁜 권력들이 하는 짓 다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나 막 몸을 풀어 회장실 앞에서 그래서 실장이 내 들어가서 잘 말해봐야지. 그래서 들어가서 박정훈까지 얘기했는데 호텔 사업 있잖아요. 그거 추진하세요. 이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나온 거잖아. 그러면은 야, 이게 다들 이렇게 2천억 연기를 짜리 심을 이게 되면은 지금 여기가 해병대 터가 사령관의 쌈짓돈이 몇 배가 폭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이게 네. 서울에 있는 호텔이기 때문에 영업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일반인도 받아요. 그래가지고 호텔 영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밀리토리아라는 이름으로 호텔 영업을 한다. 그러면은 보세요. 도피야. 저기 각군이 자기 그 마트도 운영하고 휴양사도 운영해서 참모총장들이 돈 벌어가지고 그걸로 경력금 나가고 금일봉 나가고. 저기 이렇게 줄 세우는 거거든. 이게 특수 활동비 같은 거예요. 야, 그러네. 그러는데 해병대가 별로 이 짭짤한 수익 사업이 없었는데 밀리토피아. 이게 하늘에서 벼락같이 떨어지는 거야. 이게 이제 쌈짓 돈이 그냥 그러니까 그 두둑해지는 와중에 거지. 수첩에 감사하다 쓴 게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를 안 되는데 맥락을 들으니까 정말 그러니까 감사했겠네요. 김계환이라는 인물에게는 엄청난 업적이 돼요. 그러겠네요. 사실 해병대 사령부가 해군 예하에 있다가 독립한 이후에 어찌됐건 군 사이즈가 적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일들은 사실은 크게 엄두를 못 냈던 것들일 텐데 근데 지금 이제 공교롭게 최혜병 사망 이후에 그 일을 정권에 협조하는 어떤 대가로 이런 걸 받은 거라면 세상에. 와, 근데 이 기실감이 들어요. 왜냐면 홍장원 씨한테도 야 싹 다 잡아들어. 너네 대공수 사건 다시 뭐 그런 돌려줄게. 식이잖아 이거. 그러니까 똑같아. 그 약간 그러니까 다 돈으로 다 정리하고 그러니까요. 아니면 네. 그 사람을 이권 뭐 이용하는 거예요. 권한. 아이. 아무튼 오늘 저희가 이제 예정된 시간보다도 더 길게 지금 방송이 됐고요. 그러네. 광복절 휴일날 그리고 연휴의 시작날이기도 한데 지금 동접도 숫자가 괜찮습니다. 뭐 물론 감사합니다. 오늘 저 매불쇼가 안 해가지고 네, 딱히 갈 데가 없으셔서 여기 오셨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번 맛보고 가시면 2번 다시는 다른 건 못 갑니다. 네. 여기만 오시겠네요. 예, 여기 맛집이에요. 여러분 더 자주 찾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80주년 광복절 특집으로 함께했던 뉴스다이브 뭐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만 예, 특집이었다고 저희끼리 지금 자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여러분 고맙고요. 지금 출연해 주신 네 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연휴 마무리 잘하시고 저희는 월요일 아침 오후 3시 30분에 다시 뉴스다이브로 찾아오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